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를 같이 진행할 정태화라고 합니다. 일단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 25년도 대비죠. 이거에 대비한 강의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험 범위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러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소방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험의 구성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시험의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1차가 필기시험이 50%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필기시험 50%는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이죠. 이 세 개를 가지고서 전체 시험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필기를 통과하셔야 실기도 보러 가시고 면접장도 가실 수 있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가 실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력 시험이죠. 이 체력 시험이 25%가 포함되고 3차가 면접. 보통 이제 3차 전에 이거 4차라고 얘기하고 3차 전에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가산점 관련돼서 제출하는 서류의 타당성만 검토합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놓고 보면은 보통 이제 면접에서 25% 해서 합산해서 100%가 된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수업은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죠. 교재는 어떤 거를 쓰느냐? 자, 기본적으로 강의 교재는 2025 정태화 소방학 개론, 방문각에서 출판된 거고요. 그다음에 2025 정태화 소방관계 법규 해갖고 방문각에서 출판된 요 두 교재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단 기본서고요. 이거 외에 연도별 기출, 연도별 기출은 아니죠. 단원번 기출, 연도별 기출. 그리고 그 단원별 예상 문제까지도 보실 텐데 통상 우리가 이제 그 이거 말고도 예상 문제 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 방문각에서 출판되는 걸로 하시니까요. 보실 때 한 번에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시험 범위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소방청에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면 소방학개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소방 조직 분야가 있고요. 다음 재난관리 분야가 있고 연소이론, 화재이론, 그리고 소화이론인데 보통 연소, 화재이론은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앞에 그럼 소방 조직은 어떤 거냐면 소방 조직과 소방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꼬박꼬박 한두 문제씩은 많으면 네 문제까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소방 발전 과정, 행정 체제와 기능 책임, 소방 조직의 기초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1번부터 3번까지는 대체적으로 소방 역사와 좀 관련된 문제고 역사 문제는 매년 한 문제 고정값이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자원 관리. 그럼 여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방 공무원법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다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몇 년은 좀 안 나오긴 했어요. 민간 소방 조직의 종류와 역할에서 의용 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점검, 그다음에 소방용 기계 기구의 제조 검정이고, 자, 소방 기능과 관련된 건 주로 이쪽은 이제 법률과 관련된 거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활동,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구조 구급 행정관리와 구조 구급 활동, 그다음에 재난 대응 활동 및 소방 조직 및 소방 기능 관련. 자, 특히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긴급구조 지휘와 관련된 행정 규칙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이 앞에 1, 2, 3은 사실은 소방관계 법규 내용 공부하신 것 중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시험에 나오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재난관리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난 및 재난관리 개념하고 우리나라 재난관리인데 자, 이거 1번은 전 세계 학자들 혹은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한 분류에 대한 기준만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얘는 아주 자주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몇 년 주기로 꾸준히는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주 쟁점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그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방의 역할과 관련된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요. 자, 일단 재난 및 재난관리 개념은 재난 특징 유형, 그리고 재난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적으로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재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관리 기구,
긴급구조, 안전관리 계획, 그다음에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보상, 이 재난 관련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여기는 여러분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렇게 특히 소방의 역할에 좀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여기서는 한 3-4문제 정도가 등장하는데 충분히 다 맞히실 수 있는 문제들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위로는 자 지금 보시는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이 3가지를 가지고서요. 기본적으로 한 적어도 16개, 많으면 한 뭐 18개까지도 여기서 등장한다. 그래서 당연히 볼륨으로도 가장 많다라고 보셔야 되고, 연소이론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죠. 연소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연소로 인한 연기하고 화염, 그 다음에 연소 중에서도 폭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다 골고루 워낙 많이 나와요. 여기는 첫 번째 연소의 개요부터 보시면 어느 조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조건에서 발화, 즉 불이 시작되는지 조건이나 과정 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연기하고 화염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시험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불이 났을 때 사상자가 발생하는 원인 1위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란 뭔지 정의를 내리고요. 연소가스, 불이 날 수 있는 가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소가스 안에는요 유독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독성 가스는 거의 뭐 고정값일 정도로 매년 나오죠. 그리고 화염의 형태, 열 방사, 열 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들이 있고, 자 폭발은 이렇게 볼게요. 기본적인 폭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자 화학과 기상 폭발이 나옵니다. 화학적 폭발. 자 얘는 화학적 폭발은 뭔지 물리적 폭발이 뭔지 개별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요. 2개로 구분하는 문제. 기상과 응상, 폭발도 구분하는 문제. 다음 폭연과 폭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어느 경우가 폭연이냐 폭갱이냐 한번 또 물어봐야겠죠. 얘는 기본적으로 불길의 속도에 따라서, 화염 속도에 따라서 구분된 거고요. 그다음 가스 분진 분해 폭발, 이거는 가스하면 기상, 분진하면 액상, 고상이죠. 고상의 가로. 그 다음에 분해하면, 자 요것도 이제 그 기체나 고체나 액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폭발 현상, 그리고 옥외 저장 탱크죠. 블레비 등 폭발과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여기서 적어도 6개에서 7개는 등장한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론이라는 걸 가시면, 화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건물에 따라서 어떻게 불이 나는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불이 나는지, 그 다음에 화재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화재의 정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소방학개론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연소라는 과학이론이에요. 연소는 순수한 과학이에요. 근데 화재로 넘어오면 이 자연과학을 사회과학으로 옮겨왔다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뭐까지는 화재고 뭐까지는 연소다. 이거 과학적으로는 구분이 없죠. 사회과학으로 넘어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부터 이 화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정의. 그다음에 화재는 어떤 종류에 의해서, 즉 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 즉 뭐가 탔을 때 화재를 분류할 것이냐. 그리고 화재의 기본적인 종류별로 기본적인 소화 방법은 무엇이냐를 놓고 배우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류 불난데, 기름 불난데다가 물 붓지 말라.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재가 보통은 이제 이게 건물에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특히 건물 화재의 성상,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화재의 진행 단계별, 처음에 불났을 때, 좀 지나고 났을 때, 최성기에 올랐을 때, 꺼지고 있을 때, 이때마다의 특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특수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플래시오버부터 백드래프트까지. 가장 큰 거, 얘는 불이고요, 얘는 폭발입니다. 화재고요, 얘는 폭발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때마다 대처법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죠.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 화재의 성상인데, 이거는 위험물은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1류부터 6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고체, 액체만 정해져 있죠. 기체는 개론에서 시험범위이긴 한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의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성, 그리고 소화 방법, 그리고 보이로보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 이거는 뭐라고 배우느냐면 여러분들 유류 이상연소, 이상연소 이런 개념을 해서 그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불이 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재 조사인데, 화재 조사는 23년이죠. 23년 5월 이후에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화재 조사의 개요, 특히 화재 조사의 보고 규정이
54개의 조항이 있던 게 24개로 많이 줄었죠. 대신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이 처리하는지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의외로 여기서는 화재 조사는 항상 2문제 이상은 매년 등장한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화 이론으로 가시면, 소화는 기본적인 소화 원리, 그리고 이게 이제 4대 소화 효과라고 하는데, 4대 소화 효과는 뭔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떤 기타 소화 효과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고, 소화 약제는 대표적인 게 물, 포, 이산화탄소, 분말, 청정. 그래서 24년도 시험에서도 한론 소화약제가 나왔는데 그게 청정 소화약제 안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시험 폼이 바뀌다 그래서 전원 정답으로 좀 바뀐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소방시설은, 이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방은 그 행정 규칙이 있죠.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까지 포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 종류,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용수 설비, 그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이런 것들이고, 거기 다만 소방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외된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늘 강조드립니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한 번쯤 공식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우린 뺄 거다, 아니면 여기는 아니어서 늘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언급이 좀 더 정확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야이긴 한데, 어쨌건 최대한 시험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좀 최대한 한정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다음은 소방관계 법규에 관련된 시험법인데요. 자, 소방관계 법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4법이었죠. 그러다 이제 6법으로 분류가 됐죠.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변함이 없죠. 그대로 있고 조문 정도만 약간 변했다. 그런데 22년도 12월 1일 이후로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새로 생긴 거고요. 기존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개로 분법이 됐다요. 그래서 통 6개고, 자, 소방기본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 별표들, 혹은 이제 소방기본법하고 하위법령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위법령이라는 건 시행령, 시행규칙을 얘기했다요. 그 다음에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자, 얘는 특징을 좀 보이죠.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을 합쳐서 개론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요. 특히 법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해에는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둘째 해부터 공채에서는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특채 부분에서는 한 4문제에서 5문제까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점 기준으로 봤을 때 공채 기준으로 한 2문제 정도, 특별 채용이죠. 경력 특채 채용으로는 한 4문제에서 5문제쯤은 항상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요. 별표까지 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인 거고요. 시행규칙 하면 우리는 행정안전부령만 따지는 겁니다. 다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찬가지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그 안에 있는 별표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 시행규칙, 그 세부 별표가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암기량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늘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또 변경된 조문들이 있다, 새로 추가된 조문들이 있다, 열심히 보고 가셔야죠.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시행규칙, 특히 여기는 그 소방기술자의 자격 부분이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외우실 게 굉장히 많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인데,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행규칙 별표 세부 표가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암기량도 많고요. 개론에도 나오고 법규에도 나오고 워낙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경력 채용으로 특채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부분 정확하게 암기되셔야지 되죠. 문제가 40문제가 줄 때 되죠. 공채는 25문제지만. 자, 그럼 일단 소방학 결혼하고 소방관계 법규에 합격하기 위한 수업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있는데, 자, 강의 기본 구성 볼게요. 강의 기본 구성은 기본서는 일단 8주 과정입니다. 개론이든 법규든 8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같이 봅니다. 뭐 따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같이 보고요. 그 다음이
단원별 기출을 과정을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단원별, 각 단원별이 있습니다. 챕터별로 다 해서 기출 문제를 보시고요. 쪼개갖고 다 봅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 기출 과정이다. 그래서 단원별로 하다 보면 연도별 기출 중에 생략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연도별 기출 문제는 대략 제가 체크해 본 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풀어보는 문제 한 2,300문제쯤 돼요. 근데 단원별을 2,300문제를 다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원별로 풀었을 때 한 800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요. 그랬을 때 그 남는 문제들을 또 푸셔야 돼요. 뭐 유사 문제를 안 푼다 그런 거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유사 문제 풀다가 지문을 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도 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원별로 이제 예상 문제하고 유사 문제, 빈출 문제 적응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방이 학 개로는 소방관인들이 시험을 봐요. 그런데 소방 설비 전기기사도 있고요. 기계기사도 있고요. 위험물 산업기사 혹은 위험물 기능장, 소방기술사, 화재감식 평가기사 시험 종류가 유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빈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 재난관리라는 한 과목만 놓고 시험 보는 직종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그럼 거기에 재난관리인데 우리하고 시험 범위가 겹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요. 20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걸리는 게 한 12문제쯤 돼요. 그럼 그 문제까지 2000년도 이후까지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주로 방재직이죠. 방재직이나 안전관리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드려서 그것까지 충분히 다 푸셔갖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시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동영 모의고사하고 하프 모의고사로 이제 실전 그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다 맞추고 나면 기본적으로 소방학 개론하고요. 소방관계 법규는 고득점이 가능하세요. 이 과정만 충실하게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 자, 그럼 이제 보실 거는 25년도 대비죠. 올 인원 강의 세부 일정입니다. 좀 전에 되겠지만 저희 강의명은 올 인원이에요. 올 인원이란 기본과 심화 그리고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올 인원 강의 세부 일정표 보시면요. 일단 5, 6월 달에는요. 소방관계법규 기본이론 플러스 심화이론 플러스 조문별 기출문제 혹은 조문별 문제를 같이 보실 거예요. 저랑 같이. 그리고 이게 맞춰지면 7, 8월 달에 소방학 개론의 기본이론, 심화이론 플러스 예제 문제를 저랑 같이 보실 겁니다. 이 특징은 소방관계법규는 특이하게 각 조문별로 한 조문을 배우고서 그 조문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전까지 수업했던 게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를 보여드리는 거죠. 다음 소방학 개론은요. 각 단원별로 기본적으로 이 단원별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제 문제를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10월부터는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9월, 10월에는 소방학 개론과 관련돼서는요. 단원별 기출 문제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계 법규는요. 각 조문별로 기출 문제를 쭉 나열해서 보실 겁니다. 대략 800제 정도가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600제 정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이 되면요. 소방학 개론은 연도별 기출로 하면 한 2300문제 정도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 풀었던 거까지 다. 자, 소방관계법규도요. 연도별 기출이 있습니다. 대략 소방관계법규는 한 2000문제 정도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안 풀었던 그 1200문제 정도를 여기서 다 푸시는 거죠. 거기에 시간상의 여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하프 모의고사 형식을 매주 보는 형식을 아마 취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 강의의 특성이에요. 기본 이론 아무리 잘하셔도요. 문제에 적응력이 없다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 2월이 되면요. 예상 문제, 소방학개론,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 공이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 보통은 이제 이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에 맞춰갖고 뭐 소방학개론 100제, 관계법규 100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 집을 하나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라기보다도 그 문제집을 출간하는데 그 문제 플러스 동영 모의고사를 해서 수도 없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소방관계 법규나 소방학개론은 시간도 조금 세이브할 수 있고요. 시험 시간도. 그리고 문제가 이 정도 단원을 5월부터 해서 1, 2월까지 정도를 마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문제는 없어요. 제가 가르칠 때 핵심 포인트는 나는 처음 봐서 이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어. 이런 문제는 없게 하자가 기본 모토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월이 되면은 그 이제 개론하고 그거는 이제 시험 날짜 때문에 여기 그 세부 일정 표에는 없는데 4월 달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3월 말쯤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남는 주가 한 3주 내지 4주예요. 그때 여러분들 멘탈 못 잡고 공부 못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그냥 모의고사만 계속 볼 수 있게끔 문제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잘 안 되지만 문제라도 열심히 풀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커리큘럼 자체는 5월, 6월 달에 법규에 대한 기본과 심화이론, 7, 8월 달에 개론에 대한 기본과 심화이론, 9월, 10월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별 혹은 조문별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문제도 마저 보고서 또 한 가지 하프 모의고사도 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엔 예상 문제 보시면서 뭐 이론도 한 번 더 복습, 요점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될 수도 있고요.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한 24년도 기준은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모의고사만 좀 풀 수 있게끔 해서 일정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여기고 이 세부적인 일정은 강의 일정이라든가 다른 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 있는데 큰 틀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정도 생각하시고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강의 안내 구성은 요 정도이고 세부적인 건 또 다달이 또 발표되는 것도 보시면서 저랑 수업 진행하시면서 또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봐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여기 일정에 맞춰서 저도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